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 네. 리뷰하기 전에 저희 웹툰니스타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무슨 전통인데요?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풍습을 만들어가고 이게 있습니다. 뭐야? 당사자도 몰랐는데. 네. 튀르키예 다녀온 정우님께서 튀르키예 특집을 한번 했으니까 몽골 특집을 하기엔 사실 몽골을 몰라요. 그쵸? 그래요? 몰라요? 전 내몽골에 갔다 온 적은 있어요. 중국에 있을 때 음. 내이몽골에 갔다 왔는데 그때 사기당했어요. 내몽골과 외몽골의 차이가 뭐예요? 내몽골은 중국 땅이고요. 어. 네, 외몽골은 몽골이고요. 아, 그렇게 나와요? 아, 제가 다녀온 데가 외몽골인지 몰랐어요. 아, 네. 그냥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세민님이 갔다 오셨다길래 네. 저는 어떤 사기를 당했냐면 네. 그때 그 학교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학생들과 중국인들을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패키지 여행 같은 걸 보내줘요. 오. 사실상 자유여행이야. 우와. 일정이 없고요. 그냥 4박 5일 동안 뭐 예를 들어서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죠 보통. 나머지 3일 동안을 니들이 하고 싶은 거 해라. 숙소 잡고 밥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니들이 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머지는 다 이제 과금을 해야 되거든요. 과금. 아. 과금. 기본 여행 패키지를 팔아요. 되게 싸게 팔아요. 우와. 그래서 네이몽고가 되게 싸게 뜬 거예요. 6박 7일짜리가. 우와. 그래서 그 재민님이 중국에 유학 가셨을 때. 네, 벌써 12년 전 얘기입니다. 와우. 와. 그래서 거기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하고 갔죠. 갈 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포스터에 은하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오. 별 보러 가야겠다. 근데 10,000원이었어. 오. 그러니까 별 보려면 달이 중요합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어? 저기가 북극성입니다 정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너무 밝으면은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달이 금음일 때 맞춰 가야지 별이 잘 보인대요. 아. 그래서 가서 그냥 친구들하고 술 먹다 왔어요. 그냥 거기 있는 거랑 베이징에 있는 거랑 똑같았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근데 거기서도 뭐 저는 낙타도 타고, 오, 네, 말도 타고 다 과금해가지고. 뭐야 할 거 다 하셨네. 근데 그때 숙취 때문에 저는 안 탔거든요. 뭐예요?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술 마시고 말 타면 그것도 음주 자율주행이니까. 자율주행 아니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알아서 가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가 사람이 떨어지는 건 이제 그건 낙상이지. 아, 그치. 차 사고는 아니잖아요. 아, 나이끼리 동물의 부딪혀야 사고인 거지. 동물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군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이제 그 아마 음주 그거 불었으면 아마 100% 음주운전 걸릴 그 정도의 숙지였기 때문에 음주 새벽 마전, 3시, 네, 그죠. 새벽 3시까지 음주 승마를 음주 할 수 승마. 없었기 때문에 네. 너무 솔직히 그 멀미를 견딜 자신이 없었어. 와우. 그래서 못 탔는데 근데 낙타는 탔었어요. 오. 탔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낙타 약간 그 생각보다 털 되게 부드럽죠. 그쵸? 네. 저도 이번에 낙타 타고 왔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세민님의 몽골 여행기를 들어보고자 잠깐 동안 시간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몽골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오, 또 가고 싶어요. 그 정도예요? 네. 오. 그러니까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문명인데 일단- 문명인데 문명 아닌 게 좋았던 거예요? 일단 동물하고 자연 풍경을 좋아하면은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왜 문명인데 문명 아닌 이 얘기를 했냐면 인스타 스토리가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니까요. 아니 근데 그것도 좀 힘겨웠던 게 음. 그 몽골 가실 거면은 저는 로밍을 했거든요. 가족 로밍을 해가지고 가족에서 다 같이 썼는데 절대 로밍하지 마시고 이심이나 유심을 사십시오. 그건 해외여행 가실 때 무조건입니다. 데이터가 잘 안 터져요. 왜냐하면 로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쪽 기지국을 통해서 한국에 쏴요. 그럼 한국에서 다시 들어가서 그 신호를 해석한 다음에 다시 쏘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이심이나 유심을 사면 그쪽에서 쏴가지고 바로 와요. 저 사실 언니는 계속 그 24시간 폰을 했는데요. 저는 몰아서 올렸습니다. 사진을 열심히 찍고 그날 오늘은 뭘 했다 일기를 인스타에 썼습니다. 그래서 되게 갈 때는 약간 심드렁했거든요. 진짜 패키지예요. 막 이랬거든. 근데 가가지고 막 그 인스타 스토리에 글 이만큼씩 써가지고 막 올리는 거야. 사진 하나에 반이 글. 네. 제가 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갔다 오면 몽골 얘기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이거 리뷰랑 뭔 상관이에요. 만화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몽골 얘기를 왜 해요? 막 이랬단 말이야. 만화랑 상관없긴 하잖아요. 제가 만화 근데 때문에 가가지고 그런 거 만화 얘기 막 20줄씩 써가지고 막 무슨 27씩 한 바닥씩 써가지고 막 레포트 제출하고 막 이랬다고. 신부 이야기 이야기가 엄청 많았어요.
아니 근데 그 신부 이야기의 배경이 몽골은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죠. 아니고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네. 막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막 뭐 이런 이쪽 데. 그 스탄 동네 배경인데 사실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신부 이야기에서 봤던 그거다. 약간 이거를 되게 엄청 많이 했거든요. 되게 차별적인 발언일 수 있지만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비슷한 네. 비행기로 최단 시간에 겪을 수 있는 중앙아시아 필, 그쵸. 니폰 필처럼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좀 그 비슷한 점이 좀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음. 일단 초원에서 말을 타는 거. 그죠? 그리고 그쪽도 유목민족이고 그리고 천으로 지은 임시 천막 같은 데서 산다. 그쵸. 그것도 그렇고 음. 매를 통해서 사냥하는 거. 오. 그러니까 그게 신부 이야기에서 되게 중요하게 중요한 나오죠, 에피소드로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그건 실제로 이제 사냥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관광객용으로 이렇게 한 번 올려서 사진 찍으면 $3 약간 그런 길들여진 매였는데 저 보고 거기서 본 매다 했는데 독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마 동네마다 다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매 사냥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매라고 생각했는데 독수리였나 싶어서 매랑 독수리 차이를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신부 이야기 다시 보니까 거기도 그냥 독수리 같이 생겼던 맞아요. 뿌리 모양이나 이런 게 독수리. 아마 번역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원문을 그런 봐야 걸 될것 수도 같아. 있고. 왜냐하면 독수리 엄청 크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커요. 네. 실제로 보니까 내가 조금 작았으면 탈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 그 정도로 크다고요? 엄청 커. 양쪽 날개 펼치면 날개 펴면은 이렇게 우리가 팔 양쪽으로 뻗은 정도의 길이 어. 정도가 됩니다. 그게 좀 작은 독수리예요. 큰 독수리는 펴면은 3m 넘어요. 이쪽 거부터 이쪽 거 윙스팬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키를 훌쩍 넘네요. 네. 와. 그래서 걔를 이렇게 팔에다 올리는데 그 발톱에 팔을 올리면은 그냥 팔이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 엄청 두꺼운 장갑을 끼고 거기다 이렇게 매 발톱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만화에서 본 그거다. 이런데 만화랑 상관이 없다 그랬다니까? 웹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이 몽골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랬냐면 네. 그러니까 사실 튀르키예 여행은 좀 독특한 것들이 있는 도심이잖아요. 정호님이 갔다 오신 데는. 그쵸. 네. 네. 그냥 숙소 앞에 보니까 막 축구장 있고 막 그래. 진짜 바로 축구장에 있었어요. 그런 동네야.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공설운동장 같은 거 막 있고 이런 동네였어요. 근데 세미님이 올려준 데는 뭐야 여기가 어디야? 지평선이 보인다. 이런 동네여가지고. 그러니까 몽골에는 국제 공항이 하나밖에 없대요. 네. 그래서 그게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있는 칭기스칸 공항입니다. 그래서 되게 공항치고는 정복적인 야욕을 그러니까 몽골에서 이 칭기스칸이 너무 위대한 왕이라서 정말 온갖 곳에 칭기스칸 이름을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공항 이름도 칭기스칸이고. 그래서 그건 약간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모든 곳에 세종이랑 이순신을 붙이진 않잖아요. 오히려 좀 중요한 데다 붙이지. 그렇죠. 문화가 약간 다르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그 찬란했던 역사의 한 그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 약간. 근데 몽골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찬란했어 약간 이런 거 아닐까 하는. 몽골이 좀 무리한 말일 수도 있네요.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러면 다 전부 다 땅덩어리. 물 아껴 쓰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는 그래요? 물이 귀하다고.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나라를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이에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가장 곤란에 처해 있는 나라. 러시아 편을 하자니 중국이 애헴하고 중국 편을 하자니 러시아가 애헴하고 러시아랑 중국은 지들끼리 사이 좋을 때는 몽골 풀어주고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저 이번에 약간 그 가이드 분이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몽골 역사에 대해서도 좀 배우게 됐는데 저는 그것도 몰라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소련 민주주의 국가 된 것도 몰랐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약간 재밌는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1000년 전에는 세계를 호령했고 그다음에 청나라한테 200년간 지배당한 시기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되게 놀라운 그 다이내믹을 보면 한국은 사실 우리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갑자기 일본 빵 들어와가지고 뭐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몽골은 그냥 세계사의 한 복판에 본인들이 원치 않게 있었어요. 원치 않게. 원나에서 있었던 건 800년 전쯤 징기스칸 전성기. 그때가 이제 원에서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던 거고 그 뒤로는 계속해서 세계사의 중심에 원치 않게 있던 나라였어요. 근데 좀 이번에 몽골에 가서 땅 따먹기, 그러니까 땅 뽑기의 중요성도 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당군 사기당했다. 개천들이 10월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땅을 잘 타고 났어야 약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몽골이
땅은 넓은데 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네, 별로 맞아요. 없대요. 그래서 음식이 그러니까 사실 여행 가면은 음식도 그 여행의 되게 큰 요소 중 하나잖아요. 근데 그쵸. 저는 풍경을 보는 게 좋았지 음식은 딱히 허르헉 드셨나요? 먹었는데 저는 패키지 여행으로 갔거든요. 아, 그래서 좀 그 한국인들한테 뭔가 좀 맞춰진 아. 음식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 신라면 맛 허르헉 뭐 이런 거. 그렇진 않은데 막 그러니까 되게 막 양고기 냄새 너무 심해서 못 먹겠다 막 이런 음. 후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 저희 부모님이 되게 이런저런 소스를 엄청 싸가셨거든요.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네, 볶음 고추장부터 시작해서. 그 막 볶음김치 막 네. 컵라면 막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가셨는데 쯔란을 챙겨온 게 정말 최고였다. 한국 심지어 한국 게 아니야. 그냥 먹으면 약간 조금 그러니까 기름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먹기에는 조금 느끼한데 우리 귀하니까. 쯔란 찍어 먹으면 좀 그 오. 한국에서 먹는 그냥 존맛탱 양고기. 오. 하긴 거기는 유통 과정이 짧을 테니까 우리나라보다. 음. 그렇겠네. 그래서 가본 그 경험 중에 제일 좋았던 건 뭐였어요? 제일 좋았던 거 저는 동물들을 보고 탈 수 있었던 거. 그죠? 저는 그러니까 동물이 좋은데 동물 안에 갇혀 있는 건 싫어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너무 약간 그 인간으로서의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애들도 뭔가 인간이 길들이고 기르는 동물들이니까 사실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긴 한데. 완전히 자유로운 동물을 만났을 때 진짜 인생을 조질 수 있다는 그쵸. 생각을.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여행 가서 완전히 자유로운 동물을 만난다는 큰일 거는 나요. 그쵸. 정말 그렇죠. 큰일 나요. 그렇죠. 근데 그 몽골 동물들은 그러니까 울타리에 가둬놓고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엄청 드넓은 초원이 있잖아요. 그냥 애들이 거의 그냥 풀어져 있어요. 눈이 닿는 모든 곳이 너의 우리야. 약간 그냥 너무 넓어서 약간 야 갈 테면 가봐.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풀어져 있고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맨날 풀 뜯고 있어요. 거기다가 산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다 초원이고 언덕배기가 이렇게 시야를 가로막는 거의 유일한 거고. 나무도 별로 멀리에, 없어요. 그죠? 저 멀리에 배경처럼 산이 있는데 되게 가까워 보이는데 가려면 3일 걸리고 막 이런 산들. 그러니까 동물도 느끼는 거지. 내가 도망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외롭게. 여기서 평안하게 사는 게 나을 수 있다. 그런 자연환경이라고 들었는데 인스타에 올린 거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몽골에 5대 가축이 있는데. 네. 갑자기 퀴즈. 뭘까요? 말. 말이랑 양. 낙타는 의외로 아닙니다. 그래요? 가축. 양. 양. 소. 개. 가축. 개 아닙니다. 개를 가축으로도 쓸까요? 닭고기 귀합니다. 닭 한 번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돼지도 아닐 거고. 돼지고기도 귀하대요. 그러니까 돼지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 두 개를 모르겠네요. 양이랑 비슷한 거. 매. 그 사냥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닐까요? 사냥 이런 거 아닐까요? 염소. 염소. 라스트 원은 본인에게 까먹었다. 퀴즈. 무엇이었을까요? 야크였나? 약간 야크. 소인데 이렇게 좀 털이 긴 소 물소처럼 있어요. 생긴. 맞아요. 그렇게. 블랙 야크의 그 야크. 맞아요. 그죠, 그게 그죠. 야크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대로 야크가 되는. 그 들소는 좀 다르니까. 물소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소랑 좀 물소랑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네, 물소는 털이 되게 짧습니다. 오. 야크는 털이 엄청 길어요. 그리고 길어요. 몸집이 좀 작아요. 맞아. 몸집 좀 그죠? 작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산소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소, 산소. 야크 그렇구나. 가축으로 기르는구나. 그래서 무슨 고기를 드셨나요? 이거 방금 가축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우리 전전밥도 리뷰했잖아요. 그쵸. 뭐 어쩔 거야. 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뭔가 그 육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나친 육식과 그 그쵸. 공장식 축산이 나쁜 거니까. 그렇죠.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막 이렇게 농작물을 풍요롭게 기를 수 없으니까 야채가 오히려 귀하고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허러하게 되게 고급 요리 반열에 드는 걸 수 있겠다. 안에 야채 엄청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그 네. 자기들끼리 먹는 거 보면 야채가 되게 많고 그 사이사이에 고기가 박혀 있는 느낌으로 만들더라고요. 다큐 보니까. 그래서 닭고기랑 돼지고기가 귀하고 소고기가 오히려 더 싸다고 합니다. 소고기가 놀랍게도 한국만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네.
아르헨티나도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도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훨씬 더 흔하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만큼 소고기가 비싼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저 그것도 궁금해요. 뭐요? 우리나라에서는 달이 굉장히 컸는데 당연히 네. 거기도 달이 컸겠죠. 네. 별은 많이 못 봤겠네요. 몽골이 한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높은 데 올라가면 귀 멍멍하잖아요. 네. 이거에 민감한 분이 좀 가기 힘들 수 있는데 몽골이 기본적으로 고지대예요. 한 해발고도 1700m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산을 올라가면은 더 막 한 2000m 막 이렇게 올라가는 막 그렇게 됐는데 와. 그래 그럼 중력이 좀 가벼워지나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고 그래서 별이랑 달이 되게 가깝게 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구름도 되게 가까이 떠 있어요. 야. 구름보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1700m면 보통은 한국에서는 이러고 1700m 아니면 어떡하지? 뭐 대충 맞겠죠 뭐. 아, 네. 170m는 아닐 거 아니야. 천 몇 미터. 17,000도 아닐 거 아니야. 그럼 네, 1700이겠죠. 뭐.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별을 보는 게 날씨 영향을 많이 받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달 크기도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근데 저는 몽골 하면 별 보는 게 되게 유명하니까 저는 뭐 별 잘 보이는 막 스팟 이런 데를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당신 눈에 보이는 전부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3일 정도를 그 초원에 있는 게르에서 숙박을 했는데 그냥 그 밥 먹고 숙소 들어가세요. 그리고 숙소에서 별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뚫려 있나요 지붕이? 아, 그 나와서. 나와서. 아, 모기가 없겠다. 모기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독한 새끼들. 그렇구나. 그러면 모닥불 피워놓고 보는 거예요? 모닥가 저는 그 한 이틀은 좀 현대식인 게르에서 잤고 하루는 좀 그나마 좀 전통 게르에서 잤는데 전통 게르는 난로를 피웁니다. 난로. 빼치카 같은 거 가운데 놓고. 네. 그 장작 넣고 네. 진짜 불 때우는. 아 여기서 빼치카라고 하면 그 드럼통 같은 걸로 만든 네. 그런 류의 그 이렇게 굴뚝 이 중앙에 있고 그 위로 빠져나가는데 그 뭐지? 그러니까 약간 틈이 있잖아요. 네. 이제 벌레들이 거기에 방충망을 쳐야 되는구나. 그런 거 없죠. 그래서 뭐 같이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뭔가 몽골에 이번에 가면서 현대식 뭔가 시설의 편리함과 소중함, 문명의 이기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전 되게 약간 정근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민님 인스타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식견이 넓어졌다. 진짜 많이 느꼈어. 내가 보는 세계가 그 이 세계의 전부가 아님을 들어서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직접 보는 거랑 경험하는 거랑 될 너무 수가 다르니까. 없어요.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걸 맞닥뜨렸을 때 그 왜 그 유명한 짤 있지 않습니까? 고시원에 처음 들어간 정몽준 씨 짤. 진짜 사람이 그 이러고 표정. 산단 말인가? 그거. 그게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다르잖아요. 세민님이 그걸 처음으로 느끼고서 되게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그 반바닥씩 쓴 그 레포트에서 아니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많이 느껴졌어요. 거기서 느끼셨군요. 근대의 발명이란 인간의 문명을 얼마나 발전시켰는가. 이거 좀 많이 생각했어요. 그게 되게 우리의 사소한 삶의 부분들을 정말 많이 바꿔놨구나. 근데 그게 사실 사소하지 않거든요. 생각해봐요. 않죠. 저 멀리에 춘천에서부터 네. 물을 길어가지고 그니까 우리 집에서 쏟도꼭지를 뜨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니까 그 전통 게르가 단점이 뭐냐면요. 안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씻으려면은 다 공동 샤워실 여기서 해야 되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근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그나마 근대긴 한데 지금 우리가 여행 가서 호텔 가는 거랑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호텔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개쩐다. 욕조가 있네. 씨. 그 약간 욕조 있는 진짜 그 현대식 게르에서 그 이렇게 전통 게르 이렇게 밑을 찍고 약간 바로 마지막 날 호텔 가니까 많은 것들이 코스를 되게 영리하게 짜셨네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체험하면서 현대식 게르 익숙해지셨나요? 진짜 게르 그러니까 현대식 게르는 안에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수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안에 난방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한 25도 막 이렇게 하면 조절하면은 알아서 난방되는. 이것도 되게 큰 거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렇죠. 에어 컨디셔닝과 수도 이 두 가지를 가장
그 많이 이용하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사계절에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일상적이니까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내몽골 갔을 때 네. 그때가 7월이었어요. 한여름이잖아요. 근데 베이징에서는 진짜 죽을 것처럼 햇볕이 막 쏟아지는데 건조해가지고 그냥 햇빛 아래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아, 몽골 날씨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뭐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뜨겁긴 한데요. 그 한국에 이 습한 더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건조합니다. 오. 그게 그늘 아래에 있으면 건조한 나라에서는 그늘 아래에 있으면 딴 세상이에요. 바람 불면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어. 오후에 그냥 되게 진짜 지금 우리가 에어컨 튼 기온 정도? 오. 시원한 날씨. 그래서 옛날에 그 부채만 있으면 버틸 수 음. 있었던 이유가 옛날에는 지금처럼 덥지 않기도 했지만 음. 더울 때에도 습한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장마 때만 습했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은 7월부터 8월까지 습하잖아요. 그쵸. 네. 이게 좀 달라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9월에도 습할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껴보면 물이 잘 나오고 심지어 깨끗한 물이. 그리고 저는 선글라스 없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못 뜨겠어서. 갓을 썼죠. 그래서 약간 선글라스의 발명은 누가 했을까? 언제부터 했을까? 찾아봤는데 한 14세기 이런 거여서. 그럼 그 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지? 그 전 사람들은 그냥 살다 죽었겠죠 뭐. 그러니까 이게 문명의 발전을 느끼고 오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전근대적인 어쩌구가 아직도 생활인 곳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중간에 그러니까 몽골에선 전기가 나가는 것도 꽤 일상적인 일이래요. 아직 그게 막 이렇게 시설이 깔리지 않은 데가 있어서. 그래서 중간에 한번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 딸린 가게들이 다 정전이 돼가지고 그 화장실이 안 되니까 밖에 있는 그 재래식 화장실을 써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 밑바닥 이게 한없이 뚫려 있는 그 화장실. 심연도 나를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우리가 도시에만 사니까 여행을 가도 네. 도시에만 있으니까. 맞아요. 그쵸. 베트남 같은 데도 우리가 휴양지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되게 일상이에요 그런 게. 이런 뭔가 도시를 떠난 여행지를 저도 되게 오랜만에 가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갔던 데는 그러니까 몽골이 되게 가로로 그죠. 긴 형태로 되어 있고 나라가 동서로 길죠. 맞아요. 동서로 긴데 그 사실 몽골의 고비 사막 유명하잖아요. 근데 고비 사막은 저 남쪽에 있어가지고 고비 사막 가려면 한 9박 10일 이렇게 하는 여행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4박 5일로 갔으니까 멀어서 못 갔고 이렇게 울란바토르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조그만 미니 사막을 갔는데도 이마저도 버스로 한 5시간 갔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큰 나라기도 한데 생각보다 너무 되게 작은 엄청 작은 나라죠. 한국 생각보다 큰 나라긴 해요. 그쵸. 이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방글라데시나 뭐 바티칸 시국 이런 데 비하면. 바티칸이랑 비교하면 어떡해.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 같은 곳은 한국보다 작거든요. 인구가 2억이에요. 상상이 안 된다. 아니 작은데 왜? 그런 나라도 있어요. 몽골은 전체 인구 750이랬나? 750만. 750만. 그래서 가축이 더 많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약간 뉴질랜드처럼. 지금 고비 사막을 검색해보고 깨달았습니다. 저 고비 사막 가봤네요. 진짜요? 네. 어땠어요? 약간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모래사장을 떠올리잖아요. 백사장 네. 같은 거. 그쵸.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바람 불 때 네. 왜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는가를 알게 됩니다. 아, 맞. 뒤질 것 같아 오! 진짜요. 왜요? 아, 근데 모래 날리는 거. 55도까지 다 익어진 모래가 날아가서 여기에 스치고 지나가요. 이렇게. 저는 사막 갔는데 모래 그렇게까지 뜨겁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물론 고지대에 있으니까 저 내몽고 쪽에 갔거든요. 아. 내몽고 쪽에는 약간 저지대고 그래서 좀 더 뜨거워요 모래가. 아. 그리고 내몽고 쪽이 약간 더 습한 곳이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 사막에 이제 그 시작하는 지점에 가서 우와 사막이야 하고 뒤돌면 초원 있고 막 이런 데였거든요. 오. 물론- 저도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되게 기분 이상했어요. 이게 확장되고 있다고? 라고 아.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기서 모래바람이 쫙 우와 막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약간 모래 썰매도 탔는데 근데 모래 제가 갔던데 모래 엄청 부드러웠어요. 네, 그래서 거기 그냥 부드러워요. 맨발로 그냥 네. 걸어도 될 정도로. 안 아파요? 네, 그 정도로- 안 완전 부드러워요. 그거 모래가 진짜 우리나라 백사장보다 훨씬 고운 모래예요. 아 그래요? 근데 오. 그 잘 중간에 낙타똥 같은 게 마른 낙타똥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피하면 맨발로 걸었대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몽골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다 하셨는데 네. 언제가 제일 여행 가기 좋답니까? 지금 6, 7, 8도 오. 괜찮고 9월이 수박이 제철이랬나? 수박. 그 몽골이 사실 고랭지 수박이구나.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가 막 엄청 풍요로운 땅이 아니니까 과일도 사실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나마 수박. 오. 그렇죠. 수박은 물이 많으면 맛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수박이 엄청 쌀 때는 한 통에 100원까지 내려간대요. 몽골 돈으로 환산했을 때. 몽골 돈으로 깜짝이야. 몽골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아, 그쪽의 시세. 물가는 어땠어요? 한 한국 돈 0.4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반 이하. 음. 갈만하네요. 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데. 3시간 정도 걸립니다. 3시간 얼마 안 걸리네. 비행기 갈만해요. 그 버스에서 타는 게 문제고 그리고 비포장 도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약간 어트랙션 타는 기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버스 말고 약간 지프차 같은 거를 타고 네.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 막 이렇게 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네. 끝내줍니다. 흔들거리는 게. 아. 거대한 대륙급 사이즈의 어트랙션이다. 네. 네, 그게 그 남쪽으로 내려가려면은 그런 차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그런 동네에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차가 그냥 이동수단이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기름 먹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 부서져도 그냥 다니잖아요 러시아 사람들. 그죠. 그런 이유가 그게 없으면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 너무 넓어서 땅이. 저 그때 중국에서 얼마 안 걸려요. 차로 한 3시간밖에 안 걸려요라고 말하는 걸 듣고 나서 네. 시간 개념이 다르구나. 아.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얼마 안 걸리는 거리. 그쵸. 라고 생각하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 가까운 파출소가 뛰어가서 절대 가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전 차 타면은 사실 그 뭐 보면은 멀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차피 데이터도 뭐 잘 안 되고 하니까 멀리 봤구나. 그 한없이 창밖을 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네가 뭘 알았어? 근데 창밖 구경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 초원이 계속 있는데 그 진짜 그 초원과 하늘의 조화? 하늘이 되게 약간 파랗고 구름 많고 예뻐가지고 그냥 보는 그게- 것도 좋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요? 4일까지는 좋다. 그 약간 그럴 수도 있긴 해요. 5일째부터 너무 지루하다.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아. 저는 오히려 바뀌는 게 있는 게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초원 아무것도 없는 초원이 계속 나오다가 가끔씩 랜덤하게 동물이 등장해요. 동물이 등장한다. 그것도 약간 종류를 바꿔오면서 어떨 때는 말이 이렇게 무더기를 있다가 어떤 데 소가 있다가 어떤 데는 저 멀리 있다가 어떤 데 좀 가까이 있다가 약간 저는 그걸 구경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경험은 그거예요. 시베리아 횡단열차 그거 타고 여행 갔던 친구가 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진짜로 다시는 가지 않겠다.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이 그냥 누워가지고 구궁 이것만 한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차로 가는 건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다시 가신다면 이번에 어느 정도 길이로 가실 생각이세요? 저 이번에 몽골에 가서 말을 탔는데 사실 옛날에도 타보긴 했는데 약간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성인이 되고 나서의 거의 처음 말을 탄 기억인데 저는 되게 그게 생경하고 좋았어요. 뭔가 사실 그러니까 현대인이 탈 것을 타는 거는 이제 지하철, 버스, 뭔가 기계 장치죠? 그렇죠. 기계 장치를 타는 건데 뭔가 살아있는 생물이 나를 태우고 움직인다는 그 감각이 너무 약간 이러면서 탔거든요. 기계 장치는 움직임이 덜한 게 미덕인데.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은 그게 알바냐고. 살아있는 생물이 움직이는 게 나한테 전해지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거랑 항상 저희가 뭔가 창작물에서 보는 승마는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하고 이렇게 막 휘잉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데 그 초심자들한테는 절대 말을 달리게 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지만. 말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마부가 말을 타고 그 뒤에 사람들 이렇게 끈을 잡고 말이 걸어가고 우리 말도 그걸 따라 이렇게 또각또각 이렇게 걸어가는데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몽골에 가면은 한 일주일 동안 내내 말만 타는 그런 투어도 있대요. 그래서 아예 말을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승마 배우면은 비싼데 몽골에서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한 일주일 되는 투어가 있다고 해서 다음에는 혹시 그런 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다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가서 경주 마지막에
마지막 6일째 경주 해가지고 배너야? 경주에서 1등한 사람한테 몰아주기 해가지고 스위트룸 잡아주고 마지막 날 나머지는 이제 진 사람 꼴찌한 사람 그 제일 진짜 게르에서 자고 아 근데 그런 투어를 하면은 계속 한 6박 7일 내내 게르에서 자는 아마 그런 거가 될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게르는 현대식 게르 이런 거 말고 아 진짜 게르 진짜. 전통 그 꾸며져 있는 그런 게르 말고 근데 몽골에 리얼. 진짜 게르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라 그러면 근데 사실 요즘 몽골인들도 게르 안에 막 TV 있고 예 맞아요. 세탁기 있고 막 다 네. 그러고 산대요. 당연하죠. 울란바토르 완전 도시예요. 그니까 네. 거기 완전 도시예요. 완전 아, 도시예요. 그래요? 어. 울란바토르 막 소 다니고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소 안 전혀 나요. 그렇지 소안 않아요. 나요. 아. CU랑 GS25 많고요. 네. 거기에 메가커피도 있어요. 메가커피 있고 카페벤에 진짜 오랜만에 네. 봤어요. 카페벤에서 버블티 팔고 있더라고요. 와. 완전 도시예요. 거기는 서울이랑 그게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 울란바토르로 돌아가고 나서 너무 상심에 빠졌습니다. 다시 추원 내놔. 그 넓은 초원에서 동물들을 네. 보며 즐기고 있었는데. 네. 3일 만에 끝나서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거는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살거나 아니면 유목을 하시는 분들이 부업으로 하시는 그런 투어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우리 한번 경주를 한번 1이야 이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아 그래서 낙타도 뭔가 타고 달려보고 싶어요. 낙타도 잘 뛰잖아요, 낙타 사실. 잘 뛰죠. 잘 뛰죠. 네, 낙타 뛰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낙타가 그 잘 뛰는 게 약간 그 초원에서는 좀 불리할 거예요. 낙타 발굽이. 아, 음. 그러니까 이게 박은 다음에 네. 말발굽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낙타는 잘 안 빠지는 게 특화된 발굽이라서 사막에서 잘 안 빠지는 게 특화된 발굽이라 그럴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만약에 간다면 네. 그거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몽골 쪽에서 이제 야크 음. 아까 이야기 났잖아요. 그 네. 젖을 활용해서 뭐 이제 밀크티 이런 네. 거를 많이 마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오. 야크 밀크티? 야크 밀크티는 모르겠고 그런 음료가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현지 완전 찐 현지 음식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한 3분의 1 정도는 한국식 한식 먹은 거 제육볶음 같아요. 뭐 이런 거. 막 김치찌개 막 이런 거 먹고. 우육볶음 뭐 이런 거. 제육은 귀하니까. 근데 중간에 약간 노마딕 체험이라고 뭔가 그 몽골 문화 같은 거 설명해주고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유목민. 그래서 그 몽골 전통 음료나 술 같은 걸 이렇게 한 잔씩 시음해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잔이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뭔가 약간 우유 끓인 거 아. 그런 거였는데 되게 밍밍한 맛이에요. 지방 분리해낸 거 아니에요? 탈지 야크유 뭐 이런 거 아닌가? 는 모르겠네. 그냥 우유라고. 근데 저는 이렇게 유제품을 엄청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먹는 편이 아니라서 우유를 엄청 좋아하지 않거든요. 약간 좀 밍밍한 밀크티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술을 마셨는데 그게 약간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음식은 다 이제 고기와 이제 그 고기가 될 운명의 가축들한테 얻은 젖으로 만든 유제품이 주요 음식인 거잖아요. 목초지대가 대부분 그렇죠. 홋카이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도 약간 그런 걸 발효시킨 유제품 같은 술이 있었는데, 저는 한번 마시고 여기서 현지식 먹는 거 쉽지 않을지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거 처음에 마신 거예요? 거의? 초기에? 한 3일째? 아.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지식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아. 약간 그 소문이 자자하니까 유목민들의 현지식이란 무슨 맛일까? 만화고기? 말 아니, 좀 약간 유제품 맛이 얼마나 다를지 또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 되게 그 거기다 발효해서 만든 맞아요. 거니까. 발효한 걸 약간 시큼한 맛, 그 신맛이 나요. 도수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였어요? 도수는 별로 한 뭐 5도? 막 그럼 이렇게. 그냥 양조주구나. 네네. 그러면 그거네요. 그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무슨 누구의 젖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가 될 운명의 가축으로 만든 젖을 그걸로 김치를 담근 거야. 약간 그런 거죠. 묵은지야. 이게 당분이 있는 걸 묵은지를 만들면 그게 술이거든요. 당분이 발효되면 알코올이 나와요. 효모가 발효하면 알코올을 나요. 그런 식으로 담근 술 같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유당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그걸 줄 때 가이드의 설명은 막걸리 같은 거예요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막걸리 맛있겠다 하고 먹었는데
막걸리 맛은 아니었다. 쌀로 담근 김치 막걸리. 그래서 저한테 네. 지금 술을 그 미니어처를 주셨어요. 네. 칭기스라고 되어 있는 술을 가져다 주셨는데 그리고 징기스칸의 수급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곳에 일단 저 징기스칸 초상화 진짜 한 10번 넘게 보고 왔어요. 그리고 기념품 샵 가면은 무조건 다 징기스칸 얼굴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수급을 살 수도 있나요? 수급? 칭기스공 어찌하여 목말 얻었어. 아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드카예요. 근데 그레인으로 만들었다, 곡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 보통은 이거 안 쓰거든요. 아 진짜요? 왜냐면 다 곡물로 만들기 때문에. 아 여기서 곡물로 만든 게 특이한 네. 일이었던 것이다.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걸 표기해야 되는 이유가 있네. 아. 보통은 남아 도는 걸로 만들어요. 감자, 보리. 아. 그쵸? 이게 남아 돌지 않는 곳인 거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 감자나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막 남아 돌진 않는 정도예요. 사람 먹을 거를 해가지고 그쵸. 술을 담갔다. 귀한 것이다. 진짜 귀하네요. 아, 그러네. 그렇게 듣고 네. 보니까. 그리고 보통은 이제 보드카라고 부르려면 40도 이상인데 얘 39도예요. 오. 그 뭐지? 약간 몽골에서 자주 사는 보드카 중에서 에덴이라는 그런 보드카가 있어서 여행 중에 몇 번 사가지고 같이 마시고 그랬거든요. 네. 걔도 도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 30몇 도? 그래서 약간 그 러시아에서는 이걸 보드카로 안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 그 약간 법들이 있거든요, 나라마다. 아. 예를 들어 위스키라고 부르려면 40도 이상이어야 되고 막 이런 아.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보드카는 그렇게까지 엄격하지 않긴 한데 그레인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어떤 그레인인지를 명시를 해놓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도로 만든 보드카도 있어요. 우와. 그러면은 이제 그 시비를 겁니다. 너 그거 포도로 만들었으면 보드카 아님. 보드카의 정의가 뭐예요? 보드카는 그냥 술이에요. 증류주, 그럼 포도로 만든 보드카가 아닌 이유가 연속 뭐지? 증류주를 해서 네. 그거를 물을 타면은 네. 그걸 도수를 정하는 건데 오. 연속 증류를 하면 막 보드카는 순수한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들은 97도까지 올리기도 하거든요. 우와. 그렇게까지 증류를 하고 거기다 물을 타서 낮추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뭐 그 되게 유명한 보드카, 뭐 스미노프나 앱솔루트나 뭐 이런 보드카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걔네들은 대부분 감자로 만들고 오. 포도로 만드는 보드카는 이제 그 프랑스의 시락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얘네들이 그레이프 보드카 해가지고 막 되게 엄청 고급인 것처럼 막 성전을 해서 비싸게 받아먹고 막 그러니까 사실 그냥 알코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화가 난 거예요. 왜요? 폴란드가 자기들이 보드카가 원조라고 주장하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폴란드가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 시락을 수출하고 있고 막 그 하고 있던 그 미국에서 또 이제 폴란드가 시비 거니까 니네 그럴 거야? 라고 그런 이제 보드카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들어가면 EU에 들어가면 이게 보드카로 안 쳐질 가능성도 있어요. 39도는 좀 애매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다 알코올이니까. 그냥 맛만 좋으면 그만 이런 거 그럼요. 아니에요? 드셔보셨나요 이거? 저 안 아 먹어봤어요. 그래요? 그 에덴은 어땠어요? 저는 이렇게 술의 맛을 섬세하게 평가하지 않아서요. 보드카는 맛이 없습니다. 그냥 그- 그냥 깔끔한 맛? 그냥 알코올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도수가 좀 있어서 그냥 오렌지 주스 많이 타 먹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류드라이버? 뭐 이렇게 깔끔하네 이러면서 그냥 마시더라고요. 소주에 비해서 다른 걸 다 날리기 때문에 아. 깔끔한 게 특징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술 아까 얘기하다가 저주로 만든 술 네. 당근 김치를 맛보셨는데 몽골 김치 그 외에 다른 술들은 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네. 보통 술은 곡물이 풍부한 데서 나오거든요. 남는 곡물 가지고 만들다가 이제 밀주 만들어서 그게 발전하면 뭐가 되고 막 이런 식인데 그러게요. 이게 저도 갑자기 딱 떠오른 게 전통주가 이제 그걸 거 아니에요. 저주로 그쵸. 만든. 아. 그거 마시다가 컵으로 딱 마시다가 에이 하고서 섞어놨어. 그리고 한 3개월 동안 놔둔 거지. 이거 너의 이름입니까? 아 거기서 그게 왜? 씹어 삼킨 게 아니잖아요. 이 발상도 좀 이상해. 너의 이름은 그 발상도 이상했는데 지금 이걸 듣고 그걸 떠올린 그것도 이상해. 좀 역겹네요. 좀 이거 이제 옛날이니까 네. 고대에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걸 만들 때 이제 효모 같은 거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양조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유통기한이 짧아요. 막걸리도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효모가 살아 있어서 발효가 계속 일어나. 아 그래서 왜 생맥주 있죠. 네.
생맥주의 생이 뭐냐면 효모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오.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케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는 게 생맥주가 아니고 그럼 죽은 맥주는 맛이 없나요? 지금 우리가 먹는 게 다 죽은 맥주예요. 그렇구나. 사실 거기에 생 드래프트 비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대부분은 효모가 안 살아 있어요. 오. 근데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그 아사히가 써가지고 나마비루라는 것이 대유행을 하면서 그랬던 건데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효모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유통기한이 되게 짧아져요. 일주일이 안 돼요. 음. 냉장 보관해야 되고 밖에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약간 김치 익는 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비슷해요. 음. 술이랑 김치랑 거의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 여러 가지 젖으로 만든 네. 그게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그것만 있는 건지 듣고 보니 여러 가지 젖으로 있을 것 있을 같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뭔가 술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듣진 못했어요. 그냥 몽골 유명한 것 중에 보드카가 있다. 이 정도? 몽골이 사실은 보드카 같은 이런 증류주를 전 세계로 퍼뜨린 주범입니다. 아까 저희가 녹음하기 어떡해? 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아, 그쵸. 아랍 세계에 네. 호라즘 왕조라는 엄청난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징기스칸 당시에 징기스칸이 통일을 하고 나서 얘야 갔다 와라 하고서 자기 오른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로켓 펀치를 날린 거예요. 로켓 펀치. 근데 그게 진짜 셌던 거지. 근데 몽골군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보급 부대가 없습니다. 앞에 보급이에요. 아 근데 저 그 이번에 네. 그 중간에 한 번 음식으로 샤브샤브를 먹었었는데 그 가이드분의 설명에 따르면 샤브샤브가 몽골에서 유래된 음식이래요. 징기스칸탕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그 병사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이렇게 냄비나 냄비가 아니라 방패나 투 같은 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센시. 센시처럼 약간 이렇게 냄비로 쓸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막 뭐 고기 같은 걸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서 먹던 게 뭐 샤브샤브의 원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설이 분분하다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샤브샤브는 사실 일본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지 하고 더 찾아봤는데 그 실제로 몽골 군이 진군할 때는 음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오래 가야 되잖아요. 육포 같은 거. 그래서 육포도 사실 되게 유명했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말려서 빻는데요.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가루를 물에다 타서 먹었대요. 그래서 그게 그 시절의 간편식. 이었다고 합니다. 그거구나. 그 RTD 아닌데 RTD는 레디 투 드링크인데 그거 왜 그 빵 같은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빻으면은 그걸 소의 방광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했다는데 그게 뭔가 그 습도 조절 막 이런 거에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한 마리가 그 방광 하나에 다 들어간대요. 말리니까. 그래서 말려서 빻으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고기 엄청나게 한 몇 달 먹을치를 한 번에 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고기 말릴 때도 그 말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말 타고 달리면은 자연스럽게 건조되는 방식. 그래서 괜히 얘네가 그렇게 몇 달 동안 맞아요. 나가는 게 아니다. 이 보급이 진짜 중요하니까. 전쟁할 때 보급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보급병이 따로 있는데 보통은 맞아요. 내가 곧 보급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새로운 보급을 하려면 새로운 소는 어디서 구할 거냐? 저기서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병사가 말 한 마리만 타는 게 아니라 한 병사 한 명당 말 한 4-5마리를 데려가가지고 열심히 타고 바꿔 타고 얘 지치면 얘 바꿔 타고 하다가 얘가 이제 이 말이 더 이상은 못 달릴 것 같다. 그럼 이제 잡아. 네. 다음 방광에 넣고. 네. 그랬대요. 네, 맞아요. 그게 그 마패 있잖아요. 네. 마패에 말이 여러 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마리 타고 부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안 되죠. 네 마리까지 바꿔 탈 수 있음. 한양에서 출발했으면 몇 마리째가 어디임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갈 때도 막 전쟁 갈 때 한 유럽에서 쟤네가 여기까지 오는데 한 3년 걸리려나 했는데 3개월 만에 도달했다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유럽까지 가는 길을 이제 설명하고 있었죠. 호라즘 왕조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니까 예를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도 제국인데 제국 대 제국으로 외교하자라고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그 호라즘 왕조에서 시르셈 하고서 그 사람의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보내요. 그래도 잘라서 보낸 게 아니라 빡빡 밀어서 보낸 거면. 네, 수급을 보낸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빡빡 밀어서. 왜냐면 그때 변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빡빡 밀어가지고 대머리를 만들어서 보낸 거야. 저는 이렇게 그 시절에 이렇게 목만 잘라가지고 보내는 게 너무 흔하니까. 가볍게 만들어서 몸을 빻아서 보내고 막 그런 건 아니었고.
그걸 받은 네. 당시에 이제 징기스칸의 오른팔 음. 로켓 주먹이 대분노합니다. 내 부하의 머리카락을 잘라? 쌍놈의 새끼들 하면서 호라즘 왕조 들어본 적 있어요? 드론만 봤어요. 그죠? 자세히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도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분노한 몽골이 호라즘을 지도에서 지웠어요. 근데 이 호라즘 왕조가 당시 아랍 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랑 이쪽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뭘로 유명했냐면 알케미라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알케미? 연금술. 알케미스트? 네. 풀메탈. 풀메탈. 알콜도 알이잖아요. 헐? 야 진짜예요. 아 그래요? 네. 알쿨에서 온 거예요. 그 이거 사실 아랍어. 알코올은 사실 연금술의 선물? 네. 진짜요? 네. 액체를 뭔가 해서 네. 거기서 금을 만들어 보자. 아. 라는 연금술을 하고 있던. 금은 못 야. 만들고 다른 걸 만들었구나. 근데 김치를 끓였더니 알코올이 나오더라. 도수가 높은 알코올이 김치를 왜 나오더라. 끓여?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인들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서 증류 기술을 배웁니다. 오. 신맛 나는 그걸 먹다가 네. 깔끔한 알코올을 넘기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러게. 그죠. 너무 그래서 이 그거 잘 사람들은 알겠다. 네, 그 기술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유럽을 간다 했잖아요. 네. 더 가서 이스라엘 쪽까지 갔는데 거기에 맘루크 왕조라는 데가 있었어요. 걔네가 팅 하고 튕겨냅니다. 한 번 막았어. 그러니까 에잇 하고서 왜냐면 보급이 지금 없는데 앞이 보급인데 여기가 얘네가 한 번 막았잖아요. 막은 데를 또 트라이 하면 두 번 헤딩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모전이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소모전에 적합하지 않죠. 다음 그렇죠. 도시를 찾아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거기가 튀르키예죠. 아. 튀르키예를 통과해서 폴란드까지 진격합니다. 그때쯤에 징기스칸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 보내는 거예요. 왕께서 돌아가셨다. 카톡 빨리 와라. 그래서 2개월에 걸쳐서 회군합니다. 몽골 독임? 네. 그래서 쭉 와가지고 근데 앞에 보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 루트로 안 가요. 안전한 루트로 가지 않아. 아, 이미 털은 데를 그죠? 먹을 게 없으니까. 새로운 털꽃을 털면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그때 이제 스탄들의 땅 그 스탄들이 다 점령당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다음에 점령한 데가 어디냐? 증류 기술 갖고 왔잖아요. 네. 그 증류 기술을 가지고 다음에 점령한 데가 남송, 남송? 송나라. 송나라. 송나라가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점령당한 데가 어디냐? 고려입니다. 그러면서 송나라 지역에서는 마오타이주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마우타이? 마오타이. 증류주. 아. 중국의 3대 명주. 오. 그리고 한국에 증류소를 두 군데 설치했는데 네. 개경과 안동입니다. 아. 그래서 개경과 안동이 소주로 유명해요. 저 몽골 덕분이다. 마지막 날에 그 몽골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국립박물관? 네. 약간 그런 데를 갔었는데 거기도 거기- 국립박물관 있죠. 몽골도 나라인데. 그러네. 그 몽골 국립박물관을 가서 그 뭐 그런 데가 그렇듯이 이제 1층에서는 막 이렇게 선사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역사선으로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 제일 큰 관이 그 제국시대의 관이거든요. 아. 1200년대, 음. 1300년대까지. 그래서 그 1층부터 해가지고 그 몽골 영토를 전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얼마만큼인지 표시를 해주는데 당연히 그때 제국시대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도 가고 이게 막 화살표를 엄청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렇게 뿅 하면은 마산이라고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메센. 네, 메세.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마산이 몽골군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동쪽 끝. 약간 여기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네. 지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럴까요? 왜 그거 있잖아요. 그 순수비 뭐 이런 거. 아. 약간 그런 거 생각고. 그래서 그 마산이 말 맞자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안동이랑 네. 개경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왜 거기에 있었냐면 그때 이제 조랑말도 거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주도까지. 아. 그래서 원래 제주도엔 말이 없겠죠. 당연히 섬인데. 아, 그렇네. 그때 몽골 말들이 넘어오면서 거기서 말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근데 그렇게 키운 말들을 어떻게 했냐면 집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집결지 중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곡물을 쫙 모아요. 그러면 그 집결지 중에 하나가 안동이고 그리고 또 쫙 북부로 쭉 모아. 그때 집결지가 개경이고 그 다음에 쫙 모으면 저기 만주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결지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안동이랑 개경이 있었던 거고 거기서 곡물이 많으니까 증류 기술로 우리는 몰래 쌀 가지고 소주도 만들어 본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잘 되잖아 해갖고 안동 소주가 유명해진 그 계기가 있는 거고 마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마산이냐 왜 말 마자가 거기에 붙었겠어요?
제주도를 어디서 보냈을까? 아. 마사르는 항구가 있죠. 큰 항구가 있죠. 네, 아. 그런 식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까지 가려고 했잖아요. 네. 일본까지 가려다가 풍랑 때문에 다는 못 가고 조금만 갔잖아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중류 기술을 전파한 사람들이 사케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전 세계 술 문화에. 네,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야. 서쪽으로는 십자군, 동쪽으로는 몽골. 근데 동쪽이 너무 큰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그런데 가보면 화이트 큐브라고 부르는 미술관이나 아니면 네. 박물관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보면서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뭐 한국, 일본, 중국을 갔을 때 한중일을 다 가봤을 때 뭘 느끼냐면 확실히 이 박물관이라는 문화는 프로파간다다. 가봐요. 군대 박물관 이런 데 가잖아요. 네. 그 일본 같은 데 가서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만하게 해놨어요. 메이지 유신 처음에 들어가면 메이지 유신으로 팍 시작해. 우리가 흑선내항 안 나와요. 그 자국의 역사 중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을 제일 크게 그죠. 뭔가 선전하는 느낌이 있죠. 흑선내항이 뭔지 알아요? 어느 거요? 흑선내항. 아니요. 모르죠. 흑선 내항? 흑선내항. 이게 미국 배 세척이 와가지고 그 매튜 페리라는 제독이 와서 문 열래 부서질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협박을 도쿄가 있으면 에도가 많이잖아요. 네. 그 에도만을 앞에 딱 막고 문 열래 부서질래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에도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에도는 세국 정책을 했잖아요. 그 에도에서 시간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싸워볼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에도는 그때 나무로 된 배를 탔거든요. 근데 검은색 철로 된 배를 끌고 온 거야. 무지막지하게 큰 배를 어떻게 싸워 그거를? 그게 어디서 어떻게 모티프로 나왔냐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화에서 검은색 혜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매튜피가 다시 와요. 3대가 아니라 9대를 끌고 와요. 늘어서 오네요. 그리고 문 열래 부서질래.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네. 그죠? 그걸 좀 일찍 당했을 뿐. 네. 우리나라보다. 그죠. 먼저 맞아 본 게 있으니까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 보고 자기들이 그냥 항복해서 문 빨리 연 것 같고 이게 맞으면 꼬드락대면서. 아픈데 때리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부서질 순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에도 물류의 절반 가까이가 에도만을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싸워도 문제야. 싸워도 굶어 죽어야 돼. 그때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달구지란 말이에요. 배가 제일 빠르지. 근데 에도에는 큰 강이 없죠. 다 바다죠. 그러니까 문 열겠습니다 한 거예요. 개항 선언하죠.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1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만 열 거야? 와, 그럼 어디서 열어야 나가사키 될까요? 열고 뭐. 네, 오사카 열고 나가사키 열고 후쿠오카 열고 다 열어야지. 이 정도가 흡족하다. 앞으로 너희는 우리랑 무역을 한다. 알았지? 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한 천황이 메이지 유신, 그 메이지거든요. 메이지 천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이지 천황이 뭘 하냐면 갑자기 일본 얘기가 됐는데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걸 보냅니다. 이와쿠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때 가 있던 사람이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국주의를 막 발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몽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절보다 800년 전이잖아요. 힘, 그냥 힘 하나로 다 때려 부쉈으니까 그러면 그걸 자랑할 만하지. 한국은 뭘 자랑하느냐?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거랑 약간 우리는 아무런 나라도 침략하지 않은 평화의 민족 이런. 그리고 3,000번이 넘는 침략을 모두 막아내고 맞아. 우리의 자긍심을 지킨 민족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각 나라별로 돌면서 국립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곳들은 꼭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네. 베이징 국립박물관이 있고 상하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둘이 자랑하는 게 달라요. 진짜요? 네, 되게 신기하죠. 베이징에 가잖아요. 그럼 베이징에서는 뭘 자랑하냐면 중국의 그 엄청난 크기와 우리의 정신을 자랑해요. 근데 상하이 국립박물관에서는 찬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발전되었던 문명. 막 4대 문명. 네, 이런 걸 자랑해요. 왜냐하면 장강이 더 가깝거든 거기가. 그래서 되게 오래된 4,000년쯤 된 금속 공예품 막 이런 거 있고 그런 걸 자랑하거든요. 근데 그 베이징은 약간 그런 것보단 세밀한 것보단 큰 걸 자랑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재밌습니다. 도시별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 그런 것도 하면 좋겠다. 역사 만화 같은 거 하나 찝어가지고 오. 하면서 얘기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안 그래도 오늘 그 몽골 갔다 온 얘기를 했더니 네. 그 여기 다른 분 서재를 잠깐 봤다가 칭기스칸이라는 만화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아, 알아서 그 전략 삼국지 그리신 네, 그분 그 요코하마 미츠테루 그분이 막 여러 가지 그런 역사 만화를 그리셨는데 그 중에 칭기스칸도 있어서 근데 저 이번에 몽골 여행을 갔다 오면서 몽골 역사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것도 한번 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몽골 지금은 언어가 몽골어가 있긴 한데 몽골어가 있어요. 그죠? 그걸 표현하는 글자가 네. 러시아어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몽골 글자는 되게 묘하게 러시아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그러고 한 4일을 다녔거든요. 근데 5일째 그 가이드 분의 말씀에 따라서 몽골은 사실 러시아 글자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거 5일째 알게 됐어요. 발음은 다르지 않아요? 발음은 달라요. 그러니까 글자만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대로 해야겠구나. 곤니찌와라고 한글로 써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몽골에 오면은 글자를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대요. 아. 그러니까 한국어로 니하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곤니찌와 하지메 마시테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는 그런 느낌. 근데 한국인이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게 러시아 글자를 쓰게 된 게 1900년대 초반에 네. 뭔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약간 좀 효율적인 이유로 그걸 들여와서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의 전통적인 글자가 아직도 남아있기는 한데 약간 좀 중요한 문서를 쓸 때나 그런 때만 쓰는 문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스탄 있잖아요. 네.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해요.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들어가 있듯이 네. 그 나라 문자가 들어가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다 러시아였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되게 걱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중국에 있을 때 네. 그쪽 스탄에서 온 친구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가지고. 근데 몽골은 몽골어를 실사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언어를 쓰진 않고. 혹시 전통 공연 이런 것도 봤나요? 오, 네. 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연을 춤이랑 그 음악한 연주를 들었는데 저 되게 약간 그 몽골 사운드에 감명받았습니다. 몽골 사운드 몽골 그거. 사운드. 맞아요. 약간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아요. 그렇죠. 네, 울림통이 다르니까. 되게 몽골 특유의 발성이 있는데 흉성이 아니고 한 100곱성 정도 되는 발성이 있어. 그러니까 여자분이 노래할 때는 그냥 좀 약간 청량하다 뭔가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전통적인 그런 사운드의 발성이긴 한데 아주 특이하진 않은데 남자들이 내는 이 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완전 다른 맞아요. 소리라서 이거 먹는 소리가 나거든요. 찾아보세요. 이거 좀 비슷해. 이렇게 되는 거 있어. 근데 이게 네. 저도 가요 발성이니까 네. 여기서 걸리거든요. 네. 더 내려가야 되는 거 네, 알아요. 훨씬, 네, 맞아요. 근데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흉내도 네. 못 내겠거든요. 그 소리를. 정호님도 연습 좀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저안 될 가요 것 같은데? 발성에서 여기까지만 내려갈 수 있으면 돼요. 무. 거기서 약간 가는 소리 들어가면 돼요. 거기 가는 근데 소리. 더 완전 깊이 나는 소리 같아요. 그 발성으로 하는 밴드가 있어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번 그 몽골 밴드 영상을 한번 봤었거든요. 저 되게 좋아요 그 밴드. 이름 아세요? 이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딱 이걸 듣고 그 밴드 영상 오랜만에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거든요. 그 초원에서 연주하는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몽골 밴드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나올 것 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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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 더후. 아. 네. 몽골의 메탈 밴드. 맞아요. 약간 그런 약간 그 몽골 전통 음악이랑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대요. 내가 아무나 낼 수 없는 소리인 게 맞네. 내가 그러니까. 인류 무형문화재를 내가 어떻게 바로 따라합니까? 네. 그 발성도 되게 특이했고 그 전통 악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악기 중 이름 하나가 마두금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 말이고,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로 치면 해금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현악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그 울림통이 있고 현이 딱 두 줄로 돼 있는데 그리고 맨 그 위에 말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금이에요. 더후 밴드 사진에도 있네요. 맞아요. 지금 이거 보면은 보면은 여기 위에 달리 그러네요. 말 머리 모양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도 말 꼬리로 만든 거래요. 오. 최신곡이 더후 밴드의 최신곡이 지난달에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나왔다고요? 잠깐 들어볼까요?
메탈인데? 그러게요. 그냥 메탈인데요? 거의 메탈인데 이분 발성이 나와야 돼요. 오. 아, 이건 좀 퓨전이다. 이분들이 유명해진 노래가 아마 이 노래일 건데, 아 이거는 영어 버전이네. 더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들 블랙 썬더라는 노래도 유명하고, 오. 디스 이즈 몽골 이건가 보다. 잠깐만요. 조에서 제일 높아. 약간 이런 느낌. 여기는 밴드 사운드 많이 들어갔네. 기타랑. 그죠? 이분들 제가 처음에 네. 그 이어폰을 헤드폰을 끼고 듣고 있다가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노래로. 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자려고 이렇게 기대해 있었거든요, 버스에서. 근데 그 저음이 진짜 골을 흔드는 저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뭐지 하고 봤던 기억이 나요. 오. 그래서 이런 네. 공연을 라이브로 하는 공연? 네. 그래서 제가 봤던 공연은 한 7명이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섞여 있었거든요. 왼쪽에 남자 3명은 그 마두금을 연주를 하고, 근데 그중 한 명은 북으로 가끔씩 북치다가 마두금하다 북치거나 이렇게 하고, 맨 가운데 있는 여자분은 약간 실로폰 같이 약간 그 얇은 막대기로 이렇게 두드리는 타악기였고, 옆에 있는 남자분은 그분도 마두금인데 약간 첼로나 콘트라베이스처럼 엄청 큰 마두금. 아, 사이즈가 다르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마두금 하면은 그 약간 바이올린 크기 정도의 그 마두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은 약간 가야금처럼 생긴 그런 악기를 이렇게 7명이서 연주를 하는데, 그중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 흠으로 노래를 한대. 그래서 오. 그러니까 이게 그로울링이랑은 좀 더 다른. 맞아요. 그게 그로울링이랑은 있죠. 또 네. 달라요. 그로울링은 왜 그 메탈 할 때 오 하면서 그죠. 긁는 소리 내는 음. 그 창법인데, 그거랑 달라요. 그거 어떻게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궁금하죠. 그때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집 가서 꼭 찾아봐야지 이러고. 까먹었죠. 더후라는 밴드였고요. 마두금은 약간 우리나라 아쟁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 생긴 걸로만 약간 그런 느낌의 작은 거는 네. 되게 여기 다리 사이에 끼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하는. 다리 사이 끼우진.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마두금,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나오는 이런 사이즈. 맞아요. 약간 딱이 네. 크기. 앉아가지고 다리 사이에 딱 이렇게 잡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연주하는 약간 맞아요. 아쟁 느낌의 그런 느낌, 그런 악기인데 소리는 약간 크기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거랑 제가 봤던 공연에서는 그 엄청 그 큰 마두금을 연주하던 분이 약간 기타 같은 작은 걸 연주를 하기도 하셨는데, 중간에 그분이 갑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그 엄청 이렇게 장발의 남자분이셨거든요. 갑자기 헤드뱅을 하면서 그 흠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기타 같은 걸 치면서. 그래서 이거 뭐지? 몽골맛 락페인가? 아니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분이. 몽골만 락페. 이분 락 페스티벌 나와도 될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인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초청하자 우리가. 근데 진짜 놀랐던 게 그분들이 10월에 이태원에 와서 공연하신대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보러 가려고요. 같이 가요. 좋아요. 다 같이 가서 몽골 인사도 좀 배우고 오자. 몽골 인사말 자꾸 까먹어서 배웠는데 감사합니다만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바이를라. 바릴라. 발음을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공연까지 알차게 즐기고 오셨는데 네. 패키지로 갔다 오신 거잖아요. 네. 정우님은 패키지 아니었죠? 저희는 자유여행이었죠. 정우님은 그냥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밥 해주시고. 그렇죠. 밥을 해주셨어요? 저희는 해 먹었어요. 아, 고기나 진짜요? 이런 걸 직접 사서 와가지고 우와. 해 먹었어요. 식당이 좀 비싸, 인건비가 비싸니까 식당이 비싸고 사면 재료는 싸니까. 그래서 송아지 이런 거 한 2kg, 우와. 소고기 이런 거 1kg 한 총 4에서 5kg 정도를 대박. 들고 이제 튀르키예는 물산이 풍부한 곳이에요. 아니 근데 그 머무신 숙소가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로. 네. 게르에서 안 하고. 게르에서 안 하고.
그래갖고 그냥 도시에 있었어 진짜로. 맞아요. 개 도시였어 완전. 아. 그래서 약간 서울에서 노원구 비슷한 동네에서 서울시 네, 노원구 튀르키예동 약간 이런 데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군요. 약간 재밌었겠다. 약간 이런 정도였는데 그려지니까 아. 여긴 그려지지가 않아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 뭐지? 방금 뭐 물어보고 있었지? 아 패키지 여행의 장점과 단점. 아, 저는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을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패키지는 그거잖아요. 깃발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약간 한동안 그 패키지 여행 혐오증 같은 거 좀 있었잖아요. 여행은 자유여행이지. 그치, 여행은 자유여행이지. 약간 이런 거 패키지는 있었잖아요. 노인들이나 가는 것이라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몽골은 자유여행으로 가기 되게 힘든 곳이라서 사실 말도 안 통하고. 네,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너무 넓어서 대중교통이 일단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차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그러네. 거니? 어. 네. 내가 말이 있는 게 아니면 내가 혼자서 사막에 갈 거야 뭐 어쩔 거야. 그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냥 너무 그 단가를 맞추려면 패키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네, 뭐 그래서 뭐 개인 가이드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막 아니면 친구가 소규모로 있거나 뭐.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어. 저희는 그냥 이렇게 여행사 통해서 네. 투어를 해가지고 갔고요. 그래서 그 패키지 여행 버스 계속 5일 내내 타고 다녔습니다. 한 30인 정도 이렇게 한 그룹으로. 미니버스 정도 되는? 아니 그냥 관광버스? 관광버스인데 그러면 그 좌석은 우리나라 우등 좌석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버스 좌석? 그냥 뭐 고속버스 좌석? 네. 버스의 시설은 별로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에어컨은 돼요? 파리 올림픽보단 낫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약간 패키지 여행 가면은 약간 그 사육되는 느낌 있잖아요. 네. 자, 절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그래서 제일 사실 단점은 음식. 저는 다양한 걸 먹어볼 수 없다. 네, 저는 약간 그 나라 갔으면은 그 나라 음식 먹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뭔가 그 몽골 현지 식당을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주는 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절반 정도는 막 아니 현지 식당 네. 갈래도 뭘 알아야 가지.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그래서 근데 뭐 그냥 저냥 잘 먹었어요. 그래서 몇 끼마다 김치가 나오고 뭐 그랬고요. 진짜 김치가 나왔잖아. 뭐야? 진짜로 우육볶음 같은 거 먹겠는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그 울란바토르에도 한국 식당이 꽤 많이 있고 그래서 한식도 뭔가 이렇게 나름 보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게르에 가도 그냥 게르에 있는 식당에서 주는 반찬에 항상 김치가 있고 뭐 그래서 약간 그리고 저희는 가족 단위로 갔는데 근데 보통 패키지로 오면은 이렇게 그 친구 뭐 아니면 연인 뭐 아니면 가족 뭐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딱히 그 다른 여행객들하고 딱히 교류할 생각이 별로 없고 그냥 저희 가족끼리 잘 다녀. 가족끼리 가면 보통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저희 패키지 여행 중에서 혼자 오셔서 그 되게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혼자 오셔서? 네. 패키지에? 네. 한 50대 되는 남자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점점 그 자기 의견을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자서 터드는 김치찌개가 없네. 김치찌개에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런 게 좀 아쉽네. 약간 이런 네.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말 걸면서 막 이 패키지는 자기가 태국에 갔을 때는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저녁 먹고 나서 다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놀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정이 없네.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건 이제 패키지 여행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였다. 그렇긴 하죠. 근데 뭐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끼리 갔으면은 뭐 만나지 않아도 됐을 한국인들을 많이 만났다 뭐 이 정도? 뭐 이건 하긴. 아주 단점은 아니고. 그죠. 지금 이제 영화로도 개봉하는 장강명 그 씨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 몽골로 간 건데. 뭐 근데 한국이 싫어서 간 건 아니었고. 한국에 더위는 싫잖아요. 그 한국에 더위는 피서로 간 싫었죠. 거 피서로. 근데 약간 그거 있죠. 여행 갔으면은 좀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냥 계속 한국인들 하고 있었다 뭐 이 정도. 근데 장점은 일단 가이드가 알아서 잘 데려다주고 알잘딱 사막 막 이렇게 딱 그 액티비티를 이렇게 착착착착 할 수 있었던 게 좋았고요. 낙타 타기, 말 타기, 사막에서 썰매 타기, 타세요. 가세요. 자세요. 자 여기서 내려서 구경하세요, 사진 찍으세요 하고 이렇게 태워주고. 그거랑 가이드 분이 몽골 분인데 한국어를 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왕 간 김에 그 나라 문화나 역사도 알면 좋으니까. 근데 이게 버스에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풍경 보고 있어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마이크 들고 자 몽골은 말입니다 이러면서 팟캐스트처럼. 네 한국어로 다 설명을 해주니까 오 좋은데 저는 네. 보고 있으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저곳은 히말라야고요. 네 진짜 그런 거 그죠? 해주셨어요. 네. 그 중간에 이렇게 버스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엄청 커다란 불상이 하나 있고 막 이렇게 하얀 것들이 쫙 있는 거죠. 옆에는 공동묘지입니다. 이러면서 약간 그러니까 불상이 있구나. 네 오. 몽골 불교 국가예요. 아 그래요? 네. 이건 몰랐다. 그 티벳 네 그쪽. 달라이라마 불교? 근데 소승불교 대승불교 아니고 네. 그런 티벳 불교 같다. 네. 그래서 한 국민 절반 이상이 불교 신자. 그렇구나. 소승불교 얘기가 나와서 TMI 하나 던지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죠. 네. 소승불교라고 이제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대승불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소승불교가 아니라 네. 대승불교에서 소승불교를 깔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개념이라는 학설이 유력해지면서 소승불교라고 부르지 않고 상좌부 불교라고 부른대요. 뭐라고요? 상좌부 불교. 상좌부 불교. 네. 아. 내가 수행하는 게 중요한 게 소승불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얘기해보면 재밌는데 한국의 불교는 무슨 불교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대승불교 아닌가? 소승불교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네. 근데 되게 한국 불교 되게 약간 짬뽕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불교만 하면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저 이거 들으니까 네. 몽고라고 부르면 안 되고 몽골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도 떠오르네요. 그죠. 몽고는 한자어 표기를 음차해서 가져온 거죠. 몽고가 약간 비하하는 의미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국에서 이름 붙인 거니까. 몽고. 그 중국어로 읽으면 멍구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가 네. 이거 그 뭐지 흑토자 아래다가 입구자 있는 그거거든요. 네. 그 고자예요. 그래서 고 옛고자. 예. 옛고자는 앞에 이거 뭐 붙는데 그래요? 예. 고자 옛고자 맞나? 옛고자로 나오는. 이게 옛고자 그럼 아니에요? 옛고자. 예. 아무튼 옛고자에 앞에 꿈 몽자거든요. 그래서 멍구라고 읽는데 네.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그대로 읽으면 몽고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뜻풀이를 하면 옛날 꿈 꾸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서 아마 비하의 의미로 쓰고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영어로 쓰면 몽골리아거든요. 네, 그래서 몽골리아. 그냥 몽골로 부르는. 근데 리아는 이제 서양 사람들이 붙인 거니까 몽골이 맞죠. 거랑 고비 사막도 사실 고비가 사막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고비 사막은 사실 고비고비거나 사막이라는 사막이라는. 그래서 지금 가져오신 초콜릿 상자에 골든 고비 데저트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골든 고비라고 되어 있군요. 골든 사막. 금빛 사막이다. 보통의 사막은 대부분 금빛이긴 하죠. 사하라도 골든 사하라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 알았네. 고비가 사막이라는 뜻이구나. 몽골어로? 네. 오. 그거랑 또 생각난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몽골에서 그 한창 이렇게 고려 시대 침략할 때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부르는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녀석들 뭐라고 이름 붙여줄까 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 고려인들이 입은 옷이 약간 뭔가 무지개처럼 보였대요. 색동저고리 이런 거. 네. 그래서 이 녀석들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러주자 하면서 몽골어로 무지개가 솔롱고라는 뜻이래요. 뭐 소롱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다 이렇게 나라를 붙여가지고 발음을 뭐라 하는지 까먹었네. 약간 송벌일 왜 이렇게 소롱고스?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이 붙여준 약간... 이런 이름 좀 멋진 걸? 약간 그거 약간 그지? 조선을 번역해서 네. 그 랜드 오브 캄 모닝 뭐 이런 거랑 조용한 아침의 나라.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네. 그 무지개의 나라를 합쳐서 고요한 아침 무지개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그거 약간 낭만적인데 오히려 좋을지도. 그러니까 오히려 좋을지도. 한 1000년쯤 전 얘기니까 우리랑 상관없잖아요, 사실. 한 100년 전 얘기는 상관이 있지만. 그렇죠. 1000년 전 얘기는 별로 상관없잖아. 그렇지. 무지개의 나라 괜찮은 거 이쁜데요?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그때가 몽골 사람들한테는 지금 우리의 한 100년 전처럼 현재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800년 전 얘기지만 징기스칸 시대가 지금까지 영향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거네.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국을. 부른대요. 검색해봤어요. 진짜요? 네. 오. 우와. 그래서 신기하다.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뭐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글을 보고 있는데 앞에 뒤에가 달라요. 위에 나온 글은 그 언론에 실린 글인데 몽골인들은 왜 한국을 무지개 나라라고 부를까? 네. 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에요. 네. 그리고 아래는 블로그 글이에요. 네. 한국은 몽골에서 무지개 나라가 아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저 그 샤브샤브는 몽골에서 유래된 음식인가? 또 똑같은 걸 겪었습니다. 약간 그런 식이군요. 네. 좋습니다. 뭐 이런 설도 있다더라 하고 그냥 네. 재밌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세미님의 몽골 여행기 네.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이것을 일단은 세이브로 남겨놓을 거예요.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올라갈 겁니다. 좋습니다. 네.